화웨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 IT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기술 패권 전쟁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최근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IT 기업 제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 IT 기업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중 사이의 현안으로는 15초짜리의 동영상 앱이죠. 틱톡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보유한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시한을 정해두고 틱톡 미국 사업에 매각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해결책으로 미국 오라클이 이 중국 틱톡의 일부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미국 측의 협력사인 오라클이나 월마트 등에도 소수 지분을 주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틱톡 본부를 계속 미국에 두고 또 현지 고용 인력을 2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고 있나요? 네, 틱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make a decision pretty soon. I have a high respect for Larry Ellison. He's somebody I know. He's been really a terrific guy for a long time. So we're going to take a look. I heard they're very close to a deal, and we'll be looking at the TikTok deal with Larry Ellison and Oracle. 하지만 이 발언 뒤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틱톡과 미국 오라클의 합의안에 대해서 나는 그런 안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 기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국민 메신저죠, 이 위챗도 제재할 예정이라고요. 네,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위챗은 전 세계 12억 명이 쓰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 행정명령의 범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9월 20일에 이게 발효가 되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만 위챗이 사라질지 아니면 글로벌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글로벌 앱스토어에서 삭제가 된다면 중국 내에 있는 아이폰 이용자들은 국내로 치면 카카오톡 격인 메신저를 내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애플의 아이폰에서 위챗 앱이 빠지게 되면 중국에서 연간 3천만 대가 팔리는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폰에 패널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위챗을 통한 단순한 SNS뿐만 아니고 그게 전자상거래, 홈쇼핑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막힌다고 하면 애플폰 당연히 포기하죠. 애플폰 자체에 대한 중국에서 점유율을 이제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애플이 미국 정부의 그 요구사항을 미국 내에서야 뭐 그건 수용할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지역의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동훈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의 손을 최근에 들어줬어요. WTO가 이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죠. 네, 맞습니다. WTO는 공교롭게도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15일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약 27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WTO는 이 관세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1심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소심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인데요.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판단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We'll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e WTO because they've let China get away with murder. They consider China to be a developing nation. And by as a developing nation, 김 기자,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전방위적 압박,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맞대응할 가능성,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으로 나갈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도발에도 보복이나 정면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자칫 섣불리 움직일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해외 기업을 아무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2달 뒤에 미국 대통령이 정해진 뒤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 기자, 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야말로 전립가경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서 누구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외교부는 지난 7월 말에 열린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쪽 편에만 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네. 업계에서도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화웨이의 대체 수요처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기회에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양국의 미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제 기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에 이제 박차를 더 가할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기술 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당장 우리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게 생겼다. 혹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지나친 걱정 또는 기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격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거인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벌리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